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 국무부 차관보 A. 웨스 미첼이 제시한 흥미로운 개념, 바로 통합의 대전략을 해부해 볼 건데요. 만약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글로벌 지정학의 판도를 어떻게 짤지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청사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로 파헤쳐보죠. 자, 이 복잡한 주제를 풀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적 움직임들, 그 이면에 과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끄는 거대한 전략이란 게 있기는 한 걸까요? 다들 한 번쯤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적 과잉 팽창 문제부터 시작해서 통합이라는 게 대체 뭔지,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분쟁 지역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중국과 동맹국 문제,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선례와 여기에 숨겨진 아찔한 위험성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전략적 과잉 팽창 문제, 냉전 이후의 숙취부터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지금 미국이 마주한 가장 뼈아픈 현실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이 가진 글로벌 무대에서의 야심과 그걸 뒷받침할 실제 자원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생겼다는 겁니다. 미첼은 이걸 냉전이 끝나고 찾아온 지독한 숙취에 비유하는데요. 진짜 딱 들어맞는 표현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엄청난 피와 돈을 쏟아부었고 그 바람에 정작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내 방위산업과 탄약권은 통통 비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재정까지 늘리면서 국가 부채는 그야말로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렸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이 숫자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예전에 빌린 돈의 이자로 내는 금액이요. 한 해 국방 예산 전체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세계 최강 대국이 현재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빚 갚는 데 돈을 더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당장 전략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아찔한 적색 경보인 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통합의 정의, 신중한 정원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계적인 영향력은 유지하면서 이 골치 아픈 과잉 팽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서 바로 미첼의 통합이라는 핵심 프레임워크가 등장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영구적으로 뒤로 물러나거나 고립주의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략적 타임아웃을 외치는 겁니다. 외부 분쟁에 끼어드는 걸 잠깐 멈추고 시간을 벌면서 그동안 집안 내부의 군사력과 산업 역량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신중한 정원사 같은 겁니다. 바깥에 핀 잡초를 뽑으러 다니느라 힘 빼는 대신 일단 내 앞마당의 밭부터 맹렬하게 일구면서 다음 계절을 빈틈없이 대비하는 전략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축소와 통합인데요. 축소는 뼈대가 너무 약해져서 아예 글로벌 무대의 책임감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짐 싸서 집에 가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통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링 위에서 압도적인 펀치를 날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거창한 야심을 엄격하고 일시적으로만 멈추는 고도의 전략적 웅크림이에요.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무릎을 굽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파트입니다. 분쟁 지역의 안정화, 이란과 우크라이나를 살펴보죠. 자, 그럼 이 이론을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걸 피하고 시간을 버는 게 진짜 목표라면 지금 당장 중동과 유럽에서 뻥뻥 터지고 있는 실제 전쟁들에는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깊은 진흙탕에 빠지지 않으면서 말이죠. 여기서 미국의 접근법은 아주 차갑고 현실적입니다. 먼저 이란을 볼까요? 거대한 중동 전쟁을 휘말리지 않기 위해 목표를 아주 좁고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미군 지상군 투입 절대 안 하죠. 대신 해상 봉쇄로 꽉 조이면서 가장 만만한 상대의 대리 세력들만 콕 집어서 정밀하게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떨까요? 여기선 양쪽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상호 소모전을 유도해 분쟁을 꽁꽁 얼려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휴전과 장기적인 정치적 해결을 아예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미국이 자원을 모조리 인도 태평양 쪽으로 싹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요. 이제 네 번째 파트, 중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선을 아시아로 휙 돌려볼게요. 이 뼈를 깎는 전략적 타임아웃의 최종 보스가 누구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중국입니다. 베이징을 향한 매국의 전략은 지경학적 대탕트. 쉽게 말해 서로 엄청나게 경계하면서도 일단은 아슬아슬하게 한 집에 사는 불안한 동거를 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만에서 총소리가 나는 건 어떻게든 피해서 숨쉴 틈을 벌고 그 황금 같은 시간 동안 미국의 국방과 경제 체력을 대대적으로 키워놓는 거죠. 길게 보면 결국 미국의 자유시장 시스템이 중국의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압도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에 모든 판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팅을 혼자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동맹국들에 대한 태도도 아주 파격적으로 바뀝니다. 첫째, 예전에 그린랜드 영유권 논란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정신 번쩍 들게 의도적인 충격을 줍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당연시해왔던 안보 무임승차, 이제 그만하고 새로 계약서 쓰자고 강력하게 압박하는 거죠. 둘째, 무역에서도 얄짤없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국방비도 제대로 나눠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셋째, 결국 동맹국들의 방위산업을 미국 네트워크 하나로 싹 다 통합시켜버리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미국 혼자 독박 쓰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역사적 선례와 위험성에 대해 짚어보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글로벌 무대에서 스스로 잠깐 멈춤을 누르는 게 얼마나 살떨리는 도박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미첼의 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통합 전략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명백한 단기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정말 칼날 위를 갖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싸우는 걸 멈추고 집에 들어와서 체력을 키우는 바로 그 순간, 적들은 오호라, 저 녀석 무기 내려놨네? 하면서 여러분의 그 가장 취약한 모습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도박의 판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과거 에드워드 시대의 영국은 제국주의 독일이라는 단 하나의 강력한 위협에 맞서려고 해군 자원을 싹 재배치하고 제국을 성공적으로 통합해냈죠. 하지만 지금의 미국이 마주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 이른바 치명적인 억지력 실패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체력을 회복하려고 잠시 웅크린 그 골짜기 같은 시기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약해졌네? 하고 완벽하게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재건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적들이 먼저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엄청난 리스크인 거죠. 결국 이 대전략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도 역사적인 딜레마 하나를 남깁니다. 과연 미국은 예전의 압도적인 힘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숨죽이며 이 위험한 시기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을 좀 정리하고 숨 좀 고르려던 이 신중한 선택이 오히려 필사적으로 막고 싶었던 바로 그 파멸적인 전쟁을 오늘 당장 앞당기게 될까요?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의 글로벌 질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